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다음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가장 큰 사원 번호를 출력해 달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여기에 포커싱을 잘 잡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실제로 출력해야 되는 컬럼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이걸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해서 가장 큰 사원 번호를 출력이니까 일단 select. 그 다음에 또 EMP에서 조회를 하겠죠. 사원 번호는 EMP에 들어있으니까. 자, 여기서 사원 번호 같은 경우는 ID 컬럼이 데이터를 갖고 있을 텐데 가장 큰, 일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거 조회하면 네, 1, 2, 3이 그대로 나오겠죠. 왜냐면 1번, 2번, 3번 사원이 들어있는 테이블에서 ID만 조회를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여기서 가장 큰이니까. 이거는 사실 근데 이제 카운트라고 하는 걸 보고 나서 집계함수가 상당히 직관적인 표현을 하고 있네 라는 걸 느꼈을 때 유추도 사실 가능할 정도로 너무 간단합니다. 얘는 max라고 하는 집계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max id 이러면 id 중에 제일 큰 3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카운트처럼 개수 세준 거 아니야? 아까도 카운트 3이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거 검색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EMP니까 샐러리 같은 거 이런 거 넣어보면은 명확하게 차이를 느껴볼 수 있겠죠. 사실 이게 바로 밑에 문제에 있었어요. 가장 고액 연봉 급여 중에서 가장 큰 연봉을 가장 큰 연봉이 어떤 건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그럼 이제 가장 저액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가 가장 큰이었으니까 이게 최대니까 최소는 민이에요. 민. 이게 최소입니다. 상당히 직관적이죠. 여기에는 샐러리 넣어주면 가장 저액, 지금 현재 우리 EMP 테이블 안에는 가장 작은 연봉은 4,000이에요. 얘가 4,000이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집계함수 3가지를 써본 거거든요. count, max, min이라고 하는 총 3가지 집계함수를 사용을 해본 건데 네,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사실 MySQL에 있는 집계함수에는 종류가 우리가 해왔던 count가 있고 max가 있고 min이 있고 몇 가지 더 있어요. sum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avg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distinct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얘도 이제 집계함수랑 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우리가 집계함수를 배울 때 세트로 배우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는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집계함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얘는 집계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집계라는 거는 이제 뭐 개수를 센다거나 진짜 최대값, 최소값 아니면 평균, 뭐 합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집계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얘네 5개가 집계함수고 얘는 같은 성질을 좀 가지고 있는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거의 세트로 판매가 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카운트 맥스 미는 우리가 직접 해봤고 썸은 뭘까요? 네, 총합이에요. 총합. 우리가 보통 이제 기초 언어 배울 때 총합을 구하는 문제 같은 거 할 때 썸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0에서 이제 플러스는 해가지고 값을 더해 나가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썸 실제로 합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VG 얘는 뭘까요? 얘는 평균이에요. 평균. 에버리지의 약자죠. 그래서 AVG는 평균이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집계함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식은 똑같아요. 소괄호 안에 우리가 이제 뭐 합계를 구하고 싶은 컬럼을 넣으면 그 컬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총 합을 구해주는 거고 AVG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을 구해주는 거니까 총 합을 구한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까지 알아서 해줘요. 이런 집계함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중간에 갑자기 정리를 왜 했냐면 한 가지 얘기 드리고 갈 게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지금 실제로 우리가 카운트, 맥스, 민 이 3가지를 사용을 해봤을 때요.
데이터의 형태가, 출력의 형태가, 잘 보세요. EMP를 줘야 하면서 데이터가 3줄이죠. 근데 카운트를 하면 데이터가 몇 줄이에요? 한 줄이죠. 자, EMP를 줘야 하면 3줄의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이 3줄의 데이터의 개수를 구한 거기 때문에 얘는 한 줄이 나오는 게 당연히 맞죠. 출력 결과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력됐을 때 데이터의 개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X, 가장 큰 것만 보여줘야 되니까 당연히 하나만 나오는 게 맞아요. 여기서 여러 개가 나와버리면 가장 큰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얘도 하나. 민도 가장 적은 것만 보여줘야 되니까 당연히 같은 맥락으로 하나. 그럼 지금 애초에 EMP 테이블은 데이터가 총 3개가 들어있었는데 집계함수를 사용해서 조회를 하면 데이터가 한 줄로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개념을 잘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 상태에서 바로 이거 한번 같이 해볼 건데 회사에서 1년 고정 지출 요거까지 하고 했어야 되는구나.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하나 하죠. 1년 고정 지출 인건비 이 말은 즉 급여의 총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select 자 합계 방금 전에 우리 배웠죠? sum 네. sum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급여니까 샐러리 컬럼 넣어주고요. EMP에서 조회를 해주면 네. 총합 아까 우리가 5천 홍길동이 5천이었고 홍길순이 6천이었고 임꺽정이 4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총 다 더하면 15,000이 나온다. 맞죠? 이런 식으로 썸을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여기부터예요. 자, 똑같은 문제예요. 1년 고정 지출을 구하긴 구하는데 부서별입니다. 총합을 구할 거긴 한데 부서별로 총합을 구할 거예요. 그죠? 문제가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홍보는 홍길동과 홍길순이라고 하는 사원 2명을 데리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총합 우리가 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1번 홍보부서에서 1년 고정비용은 얼마예요? 11,000이죠. 5천과 6천을 더했으니까. 자, 기획부서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냥 4천 그대로 이렇게 나오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써보는 거예요. 이제 셀렉트 조회해야죠. 부서별이니까 부서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서에 대한 정보는 EMP에 있는 정보는 부서 번호니까 벡터 아이디 조회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sum 셀러리 들어가요. 이거를 EMP에서 할 거예요. 자, 이거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디테일한 거 말고 데이터가 우린 지금 필요한 데이터가 2줄이죠. 결과로 나와야 되는 게. 왜냐면 1번 부서 얼마, 2번 부서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결과는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집계함수를 쓸 때 항상 이제 집계함수를 쓴다라고 하면 이 6가지를 쓴다라고 하면 항상 세트로 딸려 나오는 친구가 그룹 바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DB에서는요, 이거는 MySQL 한정이 아니에요. 오라클도 똑같고요. MS SQL, 뭐 티베로, 뭐 카이로스 엄청 다양한 DB들이 많은데 걔네들 다 공통이에요. 집계 함수를 쓰면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걸 써야 돼요. 얘는 완벽한 표준 SQL이에요. 모두가 공통으로 필요한 기능이니까. 자, 이 그룹 바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결과는 이거죠. 1번 부서는 11,000이고 2번 부서는 4,000이다 라고 하는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것만 했을 때 그룹 바이를 실행시키지 않았어요. 전에 여기까지 블럭을 씌웠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했을 때 여기서 데이터가 한 줄이 나왔던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맨 처음 들을 때 한 번만 이해 잘하면 그 뒤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만 좀 많이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테이블에는요 데이터가 지금 총 3개가 들어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2개를 조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뎁트 아이디고요. 여기가 셀러리예요. 이렇게 써야겠다. 자, 1, 2, 3 여기 5, 5천, 6천, 4천이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뎁트 아이디잖아. 1, 2, 3이 아니네. 1, 1, 2죠. 1, 1, 2에 5천, 6천, 4천 이렇게 들어있어요.
8. 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하나 더 그려야 되는구나. 덱트 아이디 셀러리입니다. 112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9,000, 6,000, 4,000이 들어있는 상황. 자, 여기서 부서별로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우린 1번 부서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이 둘을 더한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죠. 이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도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어떤 일이냐면 얘한테 명령한 겁니다. 지금 그룹 바이를 쓰지 않고 얘만 했을 때, 이것만 했을 때가 난 줘야 할 거야. 벡터 아이디를. 그리고 샐러리를. 근데 샐러리를 합계로 줘야 할 거죠. 합계로 줘야 하면 데이터 한 줄로 바뀌잖아요. 3개의 데이터가 한 줄로 나와요. 이 상황인데 벡터 아이디는 몇 개예요? 지금 3개죠. 데이터 줄수로 3개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썸이라고 하는 합계를 보여줄 때는 데이터가 한 줄만 필요한데 이게 지금 출력 결과입니다. 이쪽이. 얘는 한 줄만 필요한데 여기에는 3줄이 필요하네.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우리가 RDBMS를 사용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런 모양의 데이터 있나요? 이게 칸이 있고 요 안에 널이 있으면 있었지 이런 데이터 모양은 없어요. 그죠? 실제로 만들 수도 없고요. 그렇게 출력할 수도 없어요. 이런 형태는 불가능해요. 애초에 이런 표는 없잖아요. 이건 깨진 표잖아요. 그죠?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없는 애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있는 애를 없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뎁트 아이디 같은 경우는 112라고 하는 데이터 3개가 다 나와야 되는 상태고 얘는 한 줄만 나와야 되는 상태니까 여기 밑에 없는 칸을 우리가 막 직접 만들어내서 막 끼워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있는 애들을 빼서 이걸 형태를 맞추자가 돼서 첫 번째 1만 나온 겁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순서가 그 홍길동, 홍길순, 임꺽정 이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번호가 112로 되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211이었다면 이렇게 돼 있었다면 얘는 2가 나왔을 거예요. 이 자리에. 이해되실까요? 그냥 얘는 보여줄 거 다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밑에 거 이거 형태 맞추고 밑에는 잘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올바른 데이터를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자, 그래서 우리가 집계함수를 사용하면 그룹 바이가 무조건 세트로 온다가 되는 건데 얘가 세트로 제대로 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데이터에 손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1번 부서의 평균 1년 평균 인건비가 15,000이다. 이거는 잘못된 데이터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 근데 개발자가 쿼리를 잘못 짜서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보여준다라는 건 100% 개발자 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신경 써서 컨트롤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집계 함수를 쓰면 그룹 바이가 무조건 세트로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무조건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와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왔나요? 안 왔죠. 근데 문제 있나요? 없죠. 자, 그래서 조건이 붙어요. 무조건은 무조건이 맞는데 얘가 무조건 붙어야만 하는 조건이 옵니다. 그게 뭐냐? 셀렉 절에 이 절이 무슨 뜻인지는 들어보셨죠? 네. 셀렉트 그 구문을 말하는 거예요. 셀렉 절에 이제 집계 함수가 사용된 컬럼 말고 크게 할까? 컬럼을 제외하고 아니다. 이거를 말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셀렉 절에 여러 개의 컬럼이 와야 할 때, 여러 개의 컬럼을 조회해야 할 때, 집계 함수가 사용된 이렇게 하자. 사용되지 않은 컬럼이 존재하면 그때는 그룹 바이가 무조건 와야 한다. 그룹 바이를 무조건 써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말이 실제로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상황이에요. 자, 셀렉절에 여러 개의 컬럼이 와야 할 때, 지금 우리 두 개의 컬럼이 왔어요. 그죠? 와야 할 때 집계함수가 사용되지 않은 컬럼이 존재하면, 지금 얘 집계함수 안 썼죠? 그럼 얘는 존재하는 거네요. 이때 그룹 바이를 안 쓰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이럴 때는 그럼 무조건 그룹 바이를 써야만 한다 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그룹 바이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더 해보죠. 자, 일단 그룹 바이는요, 직계함수 없이는 못 써요. 그룹 펑션이라고 아예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룹 펑션을 사용을 하려면 집계함수가 사용이 돼야 그룹 바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바이는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집계함수가 필요할 때 그룹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 그룹 바이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것도 그림이 그리다가 끝나겠지. 이걸로 다시 봅시다. 이렇게 하자. 하고 아까 잘못된 형태가 이 형태였어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데이터는 실제로 얘만 보여주는 형태였던 건데, 자, 그룹 바이는 여기서 어떤 일을 하냐. 자, 데이터가 1, 1, 2라고 들어있을 때 같은 데이터들끼리 그룹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룹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1이 지금 두 개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칸으로.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와서 합쳐져요. 그룹으로 묶었으니까. 그리고 얘는 밑에 와서 붙는 거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부서라고 했던 애들이 갖고 있는 샐러리들을 걔네들 것만 그룹으로 묶였으니까 5천과 6천이 그룹으로 묶였으니까 걔네들의 합인 11,000이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는 기준을 뎁트 아이디, 부서 번호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는 빈칸이 아니게 돼요. 왜냐면 이 데이터가 메인이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2번 부서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알게 돼요. 아, 여긴 4천이잖아 라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완성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를 사용하는 거, 이거는 이제 키워드고 얘하고고, 이 뒤에 오는 얘가 그룹으로 묶는 기준 컬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하나의 쿼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EMP 테이블 안에서 뎁트 아이디, 부서 번호랑 샐러리, 급여의 합계를 구할 건데 그걸 그룹으로 묶어서 구할 거야. 근데 그 그룹으로 묶을 때의 기준은 부서 번호야 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룹 바이를 사용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인까지 어제 배우셨었으니까 셀렉트절을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셀렉트, 프롬, 그 다음에 뭐 조인, 그 다음에 조인이 왔으면 온절 와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웨어 조건이 와요. 순서, 쿼리를 쓰는 순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가 와요. 그리고 그룹 바이에는 그룹화하고 나서 쓸 수 있는 조건절이 또 있어요. 해빙이라고. 얘랑 웨어는 둘 다 조건을 명시할 수 있는 조건절인 건 똑같거든요. 둘 다 같은 기능을 해요. 조건을 걸러서 조회를 하는 같은 기능을 하는데, 웨어 같은 경우는 그룹 바이보다 전에 써야만 해요. 얘가 만약에 여기 와 있으면 얘는 에러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여기 그룹 바이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요. 혹은 패빙을 웨어 대신 이렇게 쓰면 안 돼? 안 돼요. 에러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건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이제 셀렉트절을 적는 순서인데 이러고 좀 더 있죠? 오더바이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리미트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좀 쭉 나열해 보자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보면 좀 더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알 필요는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 같은 경우 from 절의 아래에 있는 게 맞다. 그리고 그룹 바이 뒤에 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룹으로 묶는 기준이 되는 컬럼들이다. 라고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바로 다음 부서별 최고 연봉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셀렉트. 일단 부서별이니까 또 부서로 묶어주는, 그룹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뎁트, 아이디. 컬럼 당연히 일단 필요할 거고요. 조회를 해야 되니까. 다음 최고 연봉, 맥스에 샐러리가 들어갈 건데 여기를 EMP에서 조회를 할 거고요. 근데 얘를 그냥 조회하면 어떻게 돼요? 네, 또 1번에 6천이 나와요. 근데 사실 부서별 최고 연봉이면요 1번 부서는 6천이 맞긴 해요. 근데 그럼 이러면 이제 2번 부서 어디 갔어요? 2번 부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부서별이면 1번, 2번 다 보여줘야 되는데 2번이 없잖아요. 이것도 데이터에 손실이 벌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룹 바이 기준은 뭘로 해야 된다? 왜 뎁트 아이디로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묶어야 되는 기준이 부서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더 명확한 규칙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좀 더 문제를 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서별 최고 연봉 1번 부서는 홍길동 6천이 맞고요. 2번 부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4천 맞죠? 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최저 연봉 똑같겠죠? 맥스 대신에 민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결과는 1번 부서는 5천이 나올 거고 2번 부서는 그대로 4천이 나올 거다. 그죠? 다음 평균 연봉. 평균. 우리가 위에서 지금 문제를 풀면서 써본 적이 없지만 제가 메모장에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긴 했었으니까 이것도 그냥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부서별 똑같고요. 평균 연봉. 네, AVG. 아까 에버리지의 약자로 AVG 말씀드렸었죠? 자, 이러면 부서별 평균 연봉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가 나온 걸 보시고 얘를 보고 나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 우리 샐러리를 평균을 구한 상태 이러한 테이블에 있는 정보 중에서 우리가 평균 연봉을 구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요. 결과는 맞아요. 11,000을 2로 나눴으니까 5,500이 맞고요. 4,000은 나눌 게 없으니까 4,000 그대로가 맞습니다. 결과가 잘못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의문은 한 가지 가져야만 해요. 네? 네? 네.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초점은 얘입니다. 네. 네. 우리는 분명히 int 타입이었고요. int는 실수가 아니에요. 정수입니다. int 타입의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를 한 다음에 평균을 구했어요. 이 avg 함수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평균을 구해줘요. 그랬더니 결과가 소수점 4자리까지 나왔죠. 심지어 얘는 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4자리가 의미가 없어요. 이 0들이. 근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냥 만들어냈어요. 이 데이터를. 근데 컴퓨터한테 5500.0000이랑 5500은 같은 데이터일까요? 다르죠. 컴퓨터는 좀 다르게 봐요. 근데 물론 DB상에서는 크게 다르게 보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얘는 엄밀히 따지면은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그 위험 요소를 얘가 왜 만들어내면서까지 소수점 4자리를 찍었을까요? 우린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얘는 간단해요. MySQL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 뭐가 부족하냐? 평균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무조건 생겨요. 그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정수들끼리만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도 소수점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걸 MySQL이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존재할 때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스마트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avg라고 하는 평균을 구하는 집계함수를 사용하면 무조건 소수점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 자리까지 고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린 지금 이 DB를 지금 이 수업에서 배우고 있는 이유가 결국 자바 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가져온 데이터를 사용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사용자들이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함이에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바 쪽에 이 평균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5500.0000이라고 가져왔대요. 그럼 자바에서는 .0000과 5500은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애초에 인트에 안 들어갈 텐데. 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컨트롤할 때 이런 집계함수 중에 avg, 평균을 구하는 얘 같은 경우 소수점을 알아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린 이 소수점을 직접적으로 컨트롤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바에서도 올림, 내림, 뭐 반올림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네. 이건 배우셨을라나? 있습니다. 네. 모든 언어 그리고 뭐 DB 뭐 다 있어요. 다 똑같아요. 얘도 그게 있어요. 올림, 내림, 반올림 이런 기능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검색해 보시면 좋아요. MySQL 그냥 올림 이런 거 하나만 검색해 봐도 어차피 세트로 다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절대값, 올림, 내림, 반올림, 거림, 제곱, 나머지 뭐 엄청 많이 나오죠.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내장함수로. 우리는 그 내장함수를 익히고 사용할 줄만 알면 되겠죠. 네. 그런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 소수점을 만들어 버렸는데 0이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쓴 이 트렁케이트라고 하는 함수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정한 자릿수부터 다 버려요. 이걸 의미하는 애입니다. 저는 지금 0번째 자리부터 싹 다 버려 라고 했기 때문에 소수점이 하나도 안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해야만 올바른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충분히 함수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 쓸 수 있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거를 간과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큰 딜레마에 빠져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라고. 평균을 구하면 소수점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join을 좀 같이 써야 되겠네요. 슬슬. 일단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죠. 버전 1. 부서별, 부서명, 서울 리스트, 평균 연봉, 최고 연봉, 최소 연봉, 사원수 이런 걸 구하래요. 일단 select 부서별이기 때문에 get id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건 무조건 필요해요. 그런데 부서명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 조인을 안 해야 되잖아. 어떻게 알아요? 조인을 안 하면서 부서명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없어요. MySQL에 할아버지가 와도 못해요. 왜냐면 EMP 테이블에는요 부서명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어요. 근데 조인을 안 한다라는 건 물론 서브쿼리나 이런 걸 사용하면 어거지로 맞출 수 있죠. 그건 가능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조인 아예 테이블을 EMP 하나만 써라고 하면 이건 불가능해요. 안 돼요. 없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또 이것도 어거지로 만들어낼 수 있기는 해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아시나요? 이거 뭐 나오는지 아세요? 이 형태 한 번도 못 보셨나요? 이거 나우 배우실 때 아마 테스트 해보셨을 텐데 이건 해보셨죠? 이거 하면은 그냥 현재 시간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얘기를 그럼 못 들어보셨겠구나. 이게 사실 select now가 함수만 독단적으로 실행을 시켜보고 싶을 때,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때 이렇게 간단히 조회를 해보는 방식인데 사실 select절은
from절이 당연히 세트로 오잖아요. 어디서 조회를 할지가 필요하죠. 근데 이 now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결과를 지금 볼 건데 어떤 테이블에 있는 애를 볼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간만 그냥 함수만 실행시키고 싶은 목적이죠. 그럼 우리는 from을 어떻게 쓰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 썼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 from dual이라고 하는 문구가 생략이 가능해서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 from dual은 뭐냐? from까지는 아시겠죠? 똑같아요. 어떤 테이블로부터 내가 조회를 할 것인가를 명시하는 from 절인데 그럼 이 중요한 건 이게 뭐야? dual이 뭐야? 근데 지금 보면은 얘하고의 형태죠? 색깔이 변해 있고 대문자로 바뀌었어요. 이 dual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만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비어있는 가상의 테이블입니다. MySQL 안에 존재하는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근데 뭐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런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그 테이블로부터 나는 now 함수의 실행 결과를 조회할 거야 라고 우리가 명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생략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냥 진짜 어거지로 막 이런 거 하면은 이거 그냥 기획 나와요. 이렇게 어거지로 데이터 만들어서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EMP 테이블만 써도 우리가 부서명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지입니다. 어거지. 그리고 부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 하드 코딩에 가까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는 안 할 거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려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조인 안 한 버전에서는 부서명을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다른 방식 쓸 수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자. 야, 이게 이쁘게 안 나오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3월 리스트를 봐야 되니까 3월 리스트 같은 경우 사원명을 가지고서 하면 돼요. 그러면 네임이겠죠? 그 다음에 평균 연봉. 네, AVG의 샐러리가 되겠죠. 그 다음 최고 연봉 X겠죠? 이거 답안은 어차피 똑같이 공유될 거니까 따라치는 거는 급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최소는 당연히 윈일 거고 사원수 카운트겠죠? 여기서는 그냥 에스터리스크 써도 되고 아니면 뭐 PK인 ID 같은 거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구할 거고 이것들을 EMP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정보를 얻을 거예요. 자, 이거 조회하면 어떤 결과 나올까요? 지금 저는 뭔가를 안 했죠. 더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어요. 자, 1번 부서 홍길동 평균 연봉이 5천이래요. 근데 맥스 연봉은 6천이래요. 최저 연봉은 4천이래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원수는 자기 혼자밖에 안 나왔으면서 3명이래요.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누구를 써서 그룹 바이를 써서 우리가 올바르게 부서별이라는 기준을 잡아주고 묶어줘야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depth id라고 하는 걸로 묶어준다면 얘를 진짜 올바른 데이터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누가 손실됐어요? 아니요, 부서명은 일부러 뺀 거니까. 지금 홍길순이라는 사원이 사라졌어요. 네, 그룹 바이를 부서별로 했어요. 부서 번호 가지고 그룹 바이를 했더니 우리가 그룹으로 묶는 기준이 뭐라고요? 그러면 부서 번호죠. 부서 번호니까 1번 부서들을 묶었을 거고 2번 부서들을 묶었을 거예요. 그죠? 그 상황에서 사원명 보여줘야 돼요. 지금 어떤 느낌인 거냐면 자, 데이터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뭐 1, 2,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름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가 뭐 평균 연봉 들어가 있고 쭉 들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름이 홍길순이 사라진 거니까. 자, 여기서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1번 부서에는 사원 이름이 2개죠. 그럼 데이터 또 2줄이잖아요. 근데 여기 한 칸이죠. 그럼 얘가 또 밑에 거 버린 거예요. 한 칸에 2줄 못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여기다 2칸 넣어버리면 이거 한 칸 밀릴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맥락이죠.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2개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밑에 걸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홍길순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룹으로 묶는 기준을 이름까지 넣어줄 수 있어요. 그룹으로 묶는 기준은 하나여야 된다 이런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을 때 얘는 어떤 순서로 동작을 하냐면, 자, 일단 depth id를 기준으로 묶어요. 얘를 기준으로 묶은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묶은 이 얘들이 depth id가 손해보지 않는 상황에서 그 다음 얘로 묶어요. 이해되실까요? 이거 약간 정렬과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오더바이도 여러 개 쓸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기준 오더바이를 하고 나서 이 큰 틀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그 다음 기준으로 또 오더바이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평균이 의미가 없죠. 부서별이 의미가 없어요. 네. 그쵸. 자, 기준이 부서 번호 하나만 있다가 이름까지 추가가 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부서 번호 가지고 1번 그룹, 2번 그룹 묶어놨어요. 근데 그 다음 얘가 크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2번 그룹으로 또 묶어야 돼요. 근데 2번 그룹 네임 동일한 애들이 있나요? 없죠.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럼 얘는 못 묶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다 빼버린 거예요. 얘를 그렇다고 안 보이게 그냥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태가 벌어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나와버렸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룹 콘캣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룹 콘캣 같은 여러분들 콘캣은 써보셨나요? 콘캣 안 써보셨어요? 여기 있던데 코드에 여기 콘캣 있는데 이거 안 써보셨나요? 콘캣이라는 함수 그냥 앞에 있는 문자열 뒤에 있는 문자열 이어붙이는 그쵸? 기억나시나요? 그 콘캣과 유사한 친구인데요. 앞에 그룹이라고 하는 애가 붙었어요. 자, 이게 붙어버리면서 이 콘캣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룹 펑션의 역할을 합니다. 그룹 펑션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집계 함수랑 그룹 바이 얘네들을 다 통틀어서 그룹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걸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내장 함수인데 자, 이 결과를 보시면 아이고 이걸 빼야지 이제 어때요? 홍길순 안 사라지고 잘 나왔죠. 심지어 컴마라는 걸로 구분자까지 지어서 잘 뱉어주고 있어요. 자, 이 그룹 콘캣이 하는 일 그룹으로 묶였습니다. 묶여서 아까 제가 그림판으로 보여드렸던 이 상황 여기 데이터가 2줄이 들어와야 되는 이 상황일 때 얘를 그룹 콘캣을 사용하면 이렇게 2개를요 옆으로 이어 붙여요. 이때 자동으로 구분자는 컴마를 찍어요. 이걸 해줍니다. 그룹 콘캣은 이 역할을 해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얘를 막 엄청나게 많이 다룰 필요까지는 사실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그룹 펑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막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다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내장 함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홍길순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네임이라고 하는 기준을 추가해서 그룹을 추가로 묶는 것보다는 얘가 좀 더 정답에 가까운 친구가 되겠죠. 이게 좀 더 올바른 표현이니까. 심지어 사원 리스트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가지고서 그냥 조인만 할 거고요. 부서명까지 보여주는 거 할 거예요.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인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별명이 좀 필요하겠죠? 테이블들의 별명이.
텍스트 아이디는 EMP에서, 그 다음에 네임도 EMP에서, 그 다음에 셀러리도 EMP에서, 카운트는 그냥 별로 조회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잠깐만, 부서 번호를 뺄까? 얘를 빼죠. 얘 대신에 이걸로 하죠. 기점 네임으로. 그리고 EMP, AS, EE 조인 뭐 써야 돼요? 네, 이너 조인. 사실 뭐 레프트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다 결과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조인을 써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자, 조인 썼어요. 이제 뭐 와야 돼요? 네, 온절 와야겠죠? 온절에서는 네, 이의 뎁트 아이디와 네, 아직 어제 배우신 거잖아요, 저희. 네, 그러면은 아직 좀 버벅버벅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좀 빠르게 숙달을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바로바로 또 이제 코드에 활용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이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조인이 끝났고 여기까지 하면 그냥 일부러 안 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조인은 잘 되겠죠. 네, 조인은 잘 돼요. 대신에 이제 그 기획 부서가 안 나오니까 이것까지 해서 근데 여기도 뎁트 아이디를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어렵지 않아요. 위에서 했던 건데 그대로 가져왔고 그냥 우리가 배웠던 조인을 활용했을 뿐이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의문을 하나 던져놓고 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그룹 바이를 지금 뭘로 했어요? 부서 번호로 했죠. EMP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 근데 우리 셀렉절에 부서 번호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인까지 조회한 결과 중에는 부서 번호라는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부서 번호 가지고 그룹을 묶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의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쉬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뭐 구글링을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고민만 해보시고 제 설명을 들어보셔도 좋고 상관은 없으니까 도대체 여기에 셀렉절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 친구를 가지고 어떻게 그룹을 얘를 기준으로 묶을 수 있나 라는 거를 고민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